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TV 간판 프로그램이죠.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보궐선거,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야권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을 받게 된 거, 그것만 놓고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선거를 네 차례 선거를 다 졌기 때문에 그나마 야권이 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자, 그러나 속을 좀 들여다보면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다시 분열하는 것은 보수파 유권자들이 바라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자, 후보 단일화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른 얘기도 합니다. 자, 장프로님, 안철수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거나 당대당 통합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랜만에 뵀으니까. 저 인사하시죠. 자, 죄송합니다. 소개를 못했네. 우리 장경상 프로님.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하도 코로나라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면이 어려워. 사실. 대면이 어렵죠. 대면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근데 아마 저거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저렇게 돼서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적 상황을 모두 총집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간판을 달느냐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아니라 오롯이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권자들에 맡겨야 돼요. 지금은 정당이나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누가 더 안전하게 완벽하게 상대방 문재인 정권을 명확하게 혼내줄 것인가. 그렇죠. 혼내줘도 많이 혼내줘야 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혼내주면 또 곤란하거든.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혼내줄 때 확실하게 혼내줘야 돼. 따끔하게 확실하게 한 방에 보내버려야죠. 한 번에 혼내줘야 정신도 차리고 나라의 기운도 이제 새롭게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이 소액에서 기득권 정당들,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다 입속에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혼란 상황이 벌어요? 심플하잖아요. 이 단일화 화두가 나왔을 때 다들 반기잖아요. 그게 진심이에요, 지금 여론에. 그럼 그 진심대로 가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유불리를 따지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속내가, 정진석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충청권 인사라, 또 안철수가 잘 되는 게 윤석열한테 해가 되면 어떡할까. 또 정진석은 또 윤석열 데리고 또 이렇게 대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을 벌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당대당으로 새로운 당 만들어서 윤석열이 다시 들어오기 좀 편리한 정당으로 재편하자, 이런 의도가 있겠죠. 안철수를 확실하게 서울시장으로 주저앉히겠다는 거죠. 대선에 못 나오게. 그렇죠. 그런 이제 복선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는 지금 이제 겨우 병아리 이제 아래서 깨어나온 병아리인데, 깨어나왔는데 벌써부터 이게 닭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닭에서 무슨 황금 계란이 나올까,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병아리 죽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본인이 아직 대권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렸단 말이죠. 말도 안 돼. 아니 욕심을 못 버렸어요. 김종인 그 할아버지가요? 할배가요? 저거는 저런 식의, 저거는 만약에 저분이 바깥에 있는 개인이라면 저럴 수 있어요. 근데 공당을 이끌어가는 리더잖아요. 그렇죠. 리더는 자기의 감정을 저렇게 섣불리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감정을 자주 드러내죠. 저거는 그런 걸 우리가 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쳤나 봐. 욕심이 없으면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안철수면 어떻고, 오세훈이 어떻고, 나경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꽁을 잡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매가 매일 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매가 잘 날아서 날카롭고 발톱이 날카롭고 빠르고 가서 잡아오면 되지. 근데 어떤 매는 좋고 어떤 매는 싫다? 그걸 왜 본인이 선택해요? 그리고 왜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심할 정도로 비토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 안철수 시장이 이제 대선 가도의 길이 활짝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길이 막히잖아요. 이거 그리고 김종인은 자기가 할 게 없다? 저 양반 맨날 특유에 저거니까. 저 굉장히 리더로서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도껏 해야 되는데. 사람 안 변한다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명확해요.
그렇죠. 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저분이 뭐 여기저기 뭐 하여튼 그래서 저분은 참모형이지 절대 리더형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건 참모들이 하는 일이에요. 참모는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근데 리더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리더는 쉽게 그런 걸 못해요. 천하의 나쁜 놈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면 같이 갈 수도 있는 게 리더의 자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리더라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리더가 그래서 뭐 똥물 튀기는 일도 많이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깨끗한 사람, 제가 늘 했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지도자 되기 어렵다고. 깨끗해가지고 아니 어느 집안 어려운 집안 먹여 살리는 가장치고 깨끗하게 산 사람 치고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려운 집안을 막 이끈다 그러면 저 같은 놈은 아무 무능한 아버지의 대명사일 거예요. 지 혼자 깨끗한 척하냐고 집안 굶어 죽는 거를 남을 나라 할 거예요. 우리 선비시네요. 선비시네요. 그럼 말이 선비지 그게 뭐 무능한 거죠. 근데 리더는 무능해서는 안 돼. 절대 무능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체면 치레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건 리더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왜 김종인은 안철수를 이렇게 씹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판을? 결국은 본인이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네가 자꾸 뭐 안철수는 대권을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먹구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장애물이라고. 장애물이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되는 순간 안철수가 거의 그 넘버 1으로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거의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장이 야권의 그 소위 대선 경선이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여기 못 뛰어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요즘 뭐 나경원도 그렇고 뭐 이준석이라는 또 젊은 친구도 그렇고 왜 그렇게 또 안철수를 못 잡아먹어서 또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경원은 경쟁자니까 그렇다 치고 이준석은 똘만이죠. 뭐 이준석도 똘만이잖아요. 그렇지 똘만이죠. 이준석도 똘만이죠. 누군가의 똘만이잖아요. 저 똘만이들은 똘만이라는 게 쟤 누구 똘만이다고 해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얘기는 누구 얘기구나. 그래 그럼 뭐 그래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똘만이들은 똘만이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은 개무시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시민 단일 후보로 결정이 돼야 한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뭐 이 입장도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으로 입당은 없다. 그리고 총선 때 이미 양보를 할 만큼 했다. 이 단일화 시민들이 원하는 지금 이제 안철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그럼 단일화하자 이렇게 목소리만 모아주면 자기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거는 저 선수잖아요. 선수는 선수 입장에서 봐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서울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선생님 얘기가 맞는 거죠.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무슨 뭐 거래를 하거나 무슨 뒷거래를 하거나 뒷담화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그 소위 얘기해서 핵심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거예요. 혼을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촉발된 거지만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소위 해서 이 좌파 정권들, 좌파 지방 정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좌파 정권들의 잘못된 점, 그런 무능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혼내주는 주체는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 회초리를 국민 대신 들어줄 사람을 택하는 것인데 그걸 뭐 우리가 원래 뭐 내 자리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거는 안 선생님 태도가 맞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안 선생님이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주관적으로. 저게 이제 강자의 태도죠. 좀 걱정인 거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계속해서 안철수를 비판하고 비토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무슨 말도 안 되는 3자 대결 구도로 가도 이긴다 이렇게 헛말을 하고 계신데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후보를 만들고 그리고 안철수가 밖에서 단일화를 요구하자 뭐 이렇게 해서 단일화하자 최종적으로 단판을 지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거 승복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단일화가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뭐 서울 시민들도 계실 텐데 선거를 이번 선거만큼은 소속돼 있는 정당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오롯이 누가 더 확실하게, 누가 더 분명하게
문재인 정권을 혼내줄 것인가 여기를 내서 거기다가 몰아주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거기다가 몰아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무슨 내가 무슨 이렇게 하시면 네. 아주 그 형편무인지경의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본적으로. 자, 나경원 지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디 가나 지금 안철수랑 단일화 합니까? 안철수랑 만납니까? 안철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짜증이 났는지 안철수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 4월 지방선거에서 범보수 범야권 진영은 안철수가 상수인 건 분명합니다. 아 그렇죠. 네, 저게 그렇죠? 왜 안철수 현상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네. 결국 윤석열 현상하고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같은 흐름이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현재 보세요. 이 좋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보다 들쑥날쑥하지만 예. 국민의힘은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확실한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모든 원인이에요. 이건 안철수 때문도 아니고 윤석열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자꾸 남 탓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문재인과 돼요. 똑같이. 맨날 남 탓하면 안 됩니다. 그 좋은 하세월에 본인들은 뭘 했어요. 한 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대통령 선거 지지율도 윤석열하고 안철수 합해가지고 벌써 한 30%가 넘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어. 최근에 나온 한길 리서치는. 홍준표까지 집어넣으면 홍준표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홍준표도 무소속이죠.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리고 국민의힘 주자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현상을 갖다가 누굴 탓할 거예요? 자기들 탓을 해야지. 자기 탓은 안 하고 맨 탓만 하는 거죠. 그러놓고는 결과물은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감은 받아먹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지금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네요. 결국은 물러나고 근데 물러나도 문제인 게 그럼 김종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면 용장이나 맹장이나 덕장이 있는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있으나 없으나 이제 김종인 위원장 나가도 더 개판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그 주권자로서 국민들이 정말 이번에 냉철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남 얘기 들으실 게 아니고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를 혼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서울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방으로 그다음 문제는 해결돼요. 정신 안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부터. 그러면 여권 자체가 무너집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죠. 자,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그냥 후보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가 되면 가장 좋은데 잘 안 되더라도 가장 잘 나가는 놈, 당을 떠나서 가장 잘 될 것 같은 놈을 몰아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국민의힘도 딸려옵니다. 그렇지. 괜히 국민의힘의 소속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건 다 개별적인 이속이에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가 또 서울시장 돼서 잡으면은 다음번 공천에 안철수가 할 거니까 나 자리가 또 위험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휩쓸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소리 휩쓸리면 안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되는 사람 밀어주자 이 논리로 가면은 안철수가 범보수 진영 후보가 될 가능성이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으면 국민의힘 주자가 밀리면서도 고집 부리면 그 사람을 주저앉혀야 돼요. 그게 국민의 힘이에요. 그러네. 그게 국민의 힘입니다. 진짜 국민의힘의 본연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겠네요. 그게 힘이에요. 맞네. 그렇게 해야 저희 대통령 선거를 무난히 치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그 대통령 선거도 그 국민의 힘으로 치를 수 있어요. 그 국민의 힘으로. 그래야 국민의 힘도 정신 차리고 뭔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가지는 그런 의미들을 좀 길게 보시고, 주변에서 그 소액에서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무시해라. 각자 판단하세요. 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뭔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이번 선거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도와주겠다. 김종인 위원장을 도와주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심판이죠. 정권을 혼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오롯이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거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럼 판단이 쉽잖아요. 그러네요. 얼마나 쉽습니까? 맞습니다.
딴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거기다가 오케이. 대놓고 안철수가 하든 누가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나머지는 복잡한 이해관계예요. 나경원하고 친한 사람, 오세훈하고 친한 사람, 예. 안철수하고 친한 사람, 김종인하고 친한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맞네. 그런 사람 얘기 그러네요. 복잡하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한 2월 말이나 3월 달쯤 돼서 예, 예. 그때까지 1등 달리고 있는 밀어주면 됩니다. 그냥. 예. 심플합니다 이거. 그러네요. 심플하네. 예.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즐기세요. 그냥. 네, 예. 좋습니다. 뭐 누가 출마하네 안 하네 뭐 이런 거 뭐 또 국민의힘이 네, 필요 없습니다. 뭐 예. 간판 그 후보를 내내 마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예, 그런 후보에 힘을 몰아주자.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뭐 이상한 출마 선언을 해서 아주 욕을 아주 태배기로 먹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 해야죠. 이제 저건 출마 선언이 됐죠. 안철수 안 들어오겠다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뭐 저렇게 어정쩡한 이상한 출마 선언을 해서 또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 출마 선언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네, 저게 아유, 그럼 완전 바본데. 출마 선언 한 겁니다, 저거. 아, 네. 예. 안철수가 안 안철수가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 그랬죠? 18일 날 후보 등록 할 거예요. 후보 등록 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예, 안철수가 안 들어오면. 그래서 안철수한테 네. 시한을 준 거잖아요. 야, 17일인가 얼마까지. 이 오세훈 참 큰일이네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하고 나경원하고 지금 네. 붙는 것처럼 모양새가 됐잖아요. 아, 예. 오세훈, 그런데 그것도 나경원. 못마땅한 거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종인은 왜 그게 못마땅하죠? 이제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예, 예. 이 선거의 모든 자기가 과정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작품이 되죠. 말씀드렸지만 자기 작품이 되잖아요. 내가 다 하고 싶은데. 근데 네.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다 자기 작품이 아니잖아요. 올해 말도 안 듣고 예, 말이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천하에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홍준표랑 만나고 말이지.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제 완전히 자기를 떠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가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만 떠난 게 아니라 사실 김종인은 지금 명분이 없고 영도 안 서고 뭐 지금 저 비대위원장이 말이 좋아 비대위원장이 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뭐 지금은 뭐 방해만 안 하시면 다행인데 예. 이게 흘러가는 대로 놔둬야 돼요. 아. 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자꾸 하려 그러면 동티나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하실 수 없을 때 자꾸 뭘 하려 그러면 동티나고 네.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서울시장 선거 이기면 김종인 위원장이 박수 보낼 거예요. 그 박수 보낼 때 아름답게 떠나시면 돼요. 그렇지. 예. 아름다운 퇴장. 박수 칠 겁니다. 누구나 다. 그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죠. 큰 실수 안 하고 잘 하셨다고. 네, 적어도 저 장 프로님하고 저하고는 박수를 네. 쳐드리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약속을 누가, 하겠습니다. 누가 되든지 네. 간에 그거 지면은 진짜 천하의 역적되지만 예. 누가 되든지 이기면은 그렇죠. 가장 그래도 잘했다라는 박수 받을 거니까 너무 그런 거 저기 신경 쓰지 마시고 박수 칠 때 떠나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동티 안 나게 네.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만 하더라도 도움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욕심 부리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는 게 포인트네요.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셔야죠. 그렇죠. 예, 예, 떠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유 지금도 막 떠나고 싶을지도 몰라요. 내심 박수 받으면서 속으로는. 떠나셔야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럼 범보수 우파 진영이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 단일 후보 아마 나경원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와 최종 담판이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우상호 전 의원 단 한 명이고요. 박영선은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인데 아니 이분이 보수 정당하고 같이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예. 그 저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할 때는 예. 이렇게 좀 그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윤석열 총장에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좀 비슷하죠 이거랑. 냉철하게 좀 봐야 되는 게 예. 김종인 위원장도 뭐 그런 소리를 했던데 네.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소위 얘기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원천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천이 있습니다. 근데 네. 김동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이 들어왔을 때의 플러스 알파와 네. 마이너스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가 커요. 아, 저 사람이 그렇군요. 가지고 있는 이미지. 네. 근데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거든 그거는. 아. 윤석열 총장도 서울에서 지지도가 높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높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예. 지지도가 높다는 건 물론 뭐 서울에 있는 뭐 고연령층에서 지지도가 높고 네. 서울에서 지지가 높다는 게 겹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중도층에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거의 30%대가 나오니까 네네. 무당층에서도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정당의 어떤 이런 거에 소속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시원하다. 뭐 그렇죠,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갈까? 안 오죠. 그렇지 네. 않다는 거죠. 예. 마이너 디스카운트 되죠. 게다가 또 네. 정의당에서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똑같이 지지해요 지금. 그것도 이상한 현상이에요. 네네네. 정의당 지지층에서 윤석열 지지가 20%가 넘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재명하고 비슷해요. 야, 정의당에 정의가 있네. 네. 그러니까 살아있네. 이게 네. 그러니까 숫자만 보시면 안 돼요. 네. 예. 결국은 그 사람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어느 쪽에 쓸지 아직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다 모아져 있는 거지. 예.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 정의당 빠지고 뭐 수도권에서 빠지고 그러면 네네. 금방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만약에 정치를 한다 그러면 예. 국민의힘하고 정치를 못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국민의힘 가지고는. 그렇죠. 자, 김동연이 그럼 민주당으로 갈까요? 저런 경우는 많이 안 봐서. 네네. 저분도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뭐 그동안 러브콜을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선택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죠.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이쪽도 이쪽 저쪽에 다 많이 네. 러브콜을 보냈으니까.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판인데. 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모르죠. 근데 민주당 제 일감으로는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상호랑 달랑 박영선 둘 경선 붙여갖고 어차피 박영선이 이기는 경선을 그게 무슨 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컨벤션 효과도 없고. 예,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극적으로 뭘 하나 만들려면 김동연 정도 뭐 요 정도 갖다가 카드 끼워넣어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이런 그렇죠. 생각이 뭐 저 듭니다. 사람은 네. 어떻게 꼬시든지 간에 뭐 네. 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상황이 네. 좀 달라질 수 있죠. 뭐 안 되면 뭐 마지막 총리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네. 경선에 참여시켜서 그렇게 네.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 사람한테 그런 참여시켜서. 거를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저 양반은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말년에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 사람이 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런 거는 뭐 정파적인 것보다는 네. 테크노크라트로서 나름 고생을 많이 하고 네.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테크노크라트로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휩쓸리면 그 삶 자체 전체가 이제 좀 자기 삶 자체가 이제 길이 좀 엉클어지는 거죠. 여기 저 청계천 판잣집에서 네.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대학 가고 그다음에 행정고시 붙어갖고 장관, 부총리까지 된 분인데 정말 입지전적이죠. 자, 이런 분과 이건 뭐 그냥 만약입니다. 네. 김동연과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의 범야권의 안철수가 붙는다. 그럼 이 선거 결과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선거는 제가 네.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군가를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선거는 여론조사와 투표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누구를 저놈을 안 되게 막을 거야라는 마음보다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당선시킬 거야라는 것 때문에 선거라는 게 그게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두 번째 게 지금 핵심이에요. 문재인을 무조건 혼내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동연을 꼭 서울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모아지기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나경원 이런 후보가 나오면 그게 통할지 몰라요. 나경원 후보가 나가면 그래 나경원을 막아야 돼 이게 먹힐지 몰라요. 근데 안철수를 막아야 돼 이거는 잘 안 먹히거든 사실. 근데 안철수도 뭐 사실은 뭐 그동안에 이런 정치적으로 뭐랄까 아름다운 선택이 아니었던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안철수를 혼내주자 그랬을 때 중간층에서 움직일 마음이 생기냐 이거죠. 안철수는 그런 상대는 아니거든. 그런 대상은. 저 사람이 무슨 감정적으로 지금 뭐 엇나가거나 그런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를 혼내주자 이게 안 먹히거든. 기본적으로 안철수가 시장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거는 약하거든요 힘이. 근데 문재인을 혼내주자 이건 강하거든. 거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덮어칠 만한 힘이 김동연한테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안철수는 대신 그런 힘을 얻고 있는 거죠. 문재인을 혼내주겠다는 강력한 그 사람들의 열망을. 그럼 김동연은 결국은 민주당으로도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러니까 저 양반도 고민을 할 거예요. 저 양반이 저런 장반들은 관료들은 저게 이제 이런 판에서 얻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하겠지만 저 사람이 살아온 걸 쭉 보면 살아온 판처럼 걸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독상사 한거를 나오고 서울대도 아닌 성균관대학인가 저 양반이 어디? 제가 대학을 뭐 그거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주류가 아닌 데를 나와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관료 사회에서 매우 어렵죠. 그러면 굉장히 그 속에서 우리가
옛날 책에도 나오지만 네. 아주 살아온 판을 걷듯이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렇게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줄도 진짜 뭐 거의 뭐 줄타기도 진짜 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고기의사처럼. 예, 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기본적으로 한순간에 날아가요. 예, 덕수상고하고 국제대학교. 국제대학교니까 국제대학교 이게 저 어디 저 아래 동네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뭐 예. 서울에 여기 어디 있었던 학교인 것 같은데. 예,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저분이 그러면 굉장히 살아오는 판을 걸으면서 관료 생활을 해온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 순간에 날아가거든요. 이게 줄 잘못 쓰면 한 순간에 훅 간다. 예, 맞습니다. 거지.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온 스타일상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지금도 고심을 많이 할 거예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러려면 진즉에 국회의원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국회의원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아예 기정사실로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나오는 것처럼. 아, 몰아가고 있습니까? 네, 몰아가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민주당이 잘하는 게 또 그럼 몰아가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그 육해환 반란이라고 하는 그런 뭐 일종의 시민단체 같은 걸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그런 걸 본다면 뭘 하고 싶으니까 그런 일을 하지,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액션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괜한 짓이잖아요. 전국 다니면서 자기 시간 써, 돈 써.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또 후원받으면 또 후원받은 사람들한테 또 뭐랄까 이 빚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근데 이제 그 사람 성격이 네.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그렇군요. 어쨌든 예, 이거 김동연 요분이 야, 이거 만약에 민주당의 김동연, 국민의힘의 나경원,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이렇게 3자 대결 구도로 가도 볼만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여권은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김동연이라는 사람을 출전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죠, 여권. 예, 그렇죠. 예, 저 양반이 뭐 한 20에서 30만 마음을 표해도 확 잡아당기죠. 아, 그렇죠. 완강하게 그렇죠. 제로가 아니라면 저런 분들은 제로가 아니라면 그냥 딸려옵니다. 조금만 비추면 그래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만 해도 그냥 훅 낚아챕니다 그냥. 예. 훅이 걸리는 거죠. 낚시할 때 훅 걸린 듯이. 예.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이 누구한테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보면 이 양반이 누구한테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던가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저렇게 몰아가죠. 생날을 치면서. 그렇죠, 그렇죠. 누가 당 대표가 만났던데 누가 만난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해찬 전 당 대표가 만났나?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 양반은 하여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오래된 사람이니까 저쪽하고 그렇죠. 인연이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보다는 훨씬 더 저쪽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3자 대결로 가면은 그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위 안 선생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서 안 선생님에게 이제 힘을 이제 몰아주자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주저앉히는 것이 이제 또 시민들의 여론일 수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앞서냐에 따라서 누구 하나를 주저앉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선거판 보면 늘상 그렇게 해서 정당이 후보를 만들잖아요. 그럼 주저앉히기 참 힘들더라고요.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이번에 하지 않으면 그냥 국민의힘은 해체죠, 뭐. 해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를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를 뛰어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구도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이미 세팅돼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가지고 왔던 정당 지지율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위 반문이라고 하는 그 여론과 열망들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윤석열이 합류할 것이다, 아니면 서울시장이 어쨌든 범보수 국민의힘과 함께 서울시장을 탈환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반영돼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만약에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개별적으로 간다,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개별적으로 간다, 그러면 저 지지율 제가 볼 땐 상당히 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지지율대로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32%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리얼미터 조사는 원래부터 높게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봤자 갤럽 조사에서는 아직도 3-4%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는 건데.
건데 나머지 조사에서는 여전히 그냥 20%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지고 있죠 민주당에 갤럽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저는 뭐 정당 지지도는 잘 안 봐요. 그냥 흐름만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 약간 좀 힘을 실어주는구나라는 정도로만 익히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땐 정당 지지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결국 사람 게임이거든요. 큰 선거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정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사람을 중심으로 판이 짜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김동연 같은 사람도 끄집어들려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뭐 정당 거 할 것 같으면 지금도 뭐 정당 지지율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지들끼리 하지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박영선이 정당 지지율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박영선하고 우상호 합해봐야. 저기도 다 합해봐야 정당 지지율 담아내지 못하거든요. 맞네요. 국민의힘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김동연이 들어온다? 저는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김동연하고 김동연이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뭐 그렇게 워딩은 나왔습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원식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발언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봐서.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걸 전원을 소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뭐 그러면 저쪽도 경선을 좀 세게 치러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저기 무등을 태우고 싶은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색깔이 너무 강한 사람으로 무등을 태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김동연 나름대로 좀 근데 저 양반은 아마 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쪽이 워낙 많으니까. 많죠. 왜냐면 저 양반이 노무현 정부 때 잘 나갔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채용이 됐던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일기 때 가장 황당한 짓을 한 게 저기서 MB 때 있던 사람들 안 쓰겠다 그래가지고 다 노무현 정부 때 있던 관료들 썼다고. 아이고. 기본적으로.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그게 패착이네요.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 또 이하지람 있고 홍남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다 자리들을 차지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김동연은 뭐 거의 모든 정부에서 다 잘 나갔어요. 그렇죠. 다 잘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 살아온 판을 걷듯이 걸어온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쪽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저쪽도 이제 뭔가 좀 자기들을 버리는 거잖아요. 저거는 그렇죠.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놈이 시작하면 이게 또 이제 나름 또 이제 의미를 갖거든요. 이쪽은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 저쪽은 자꾸 뭘 비우려고 이렇게 가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지금 정진석 위원장이나 김종인 위원장이나 어른들이 말을 좀 아껴야 돼요. 그렇군요. 어른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준석 이런 그 똘마니들은 좀 똘마니 행태를 멈춰야 돼요. 지금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낼 때지 그 똘마니 행세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똘마니들이 설칠 때가 아니야. 자,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요즘 이거 보면서 안철수를 자꾸 이제 내리까요. 이게 도대체 뭔 득을 얻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장진영 변호사라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인데 한때 이제 안철수를 도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안철수는 박근혜 문재인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참. 근데 이제 저런 게 지금으로서는 안 선생님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오히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를 중심으로 안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든 지금 이슈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완벽하게 세팅이 됐어요. 나경원부터 나경원이 왜 짜증을 냈겠어요. 자기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모든 질문이 안철수. 단일화 이렇게 되니까요. 오세훈은 아예 대놓고 안철수를 그냥 꽂아줬고 거기다 김종인 위원장까지 저러고 있는 데다가 온 지금 국민의힘이 저러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안철수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안철수의 뒤에서 이 책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근데 책사나 많아 저쪽에는 이태규라고 하는 아주 나름대로 이 동네에 오랫동안 기획을 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책사나 많아 거기 예를 들어서 김성식 이런 분들이 합류한다 그러면 더 이제 좋겠지만 저쪽은 나름대로 지금 저쪽에 안철수 그쪽 선생님 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는 지금 요즘 잘해요. 잘 다지면서 가잖아요. 지금 현재. 메시지 관리도 그렇고 동선 일정도 그렇고 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해에서 사망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그 아들을 부산 가서 만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포옹해주면서 하는 모습도 아주 처음이죠. 보기 정치인 좋았고. 중에. 예, 처음이었죠. 근데 그게 아주 그런 타임냐 사실 그거 다 이제 인위적으로 만드는 장면들인데 아주 부담 없이 그래 잘했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의 그런 동선과 메시지를 만들고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봐요. 저게 무슨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때 생각날 때 지금 결국은 모든 포커스는 안 선생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네. 기존에 있는 보수층 소위 얘기해서 안 선생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약간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네네. 불편한 감정. 왜냐하면 이제 저 양반 때문에 이제 막 박원순도 됐고 그렇죠, 문재인도 그렇죠. 됐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는 거잖아요. 있죠.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질 만한 보수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에 지금 주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화두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인의 스탠스 자체는 저희 서울에 있는 중도층 네네. 이런 사람들의 저희 젊은 층과 중도층의 마음들은 잡고 가는 거죠. 기본적인 세팅으로 이미지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안 선생님으로서는 그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걸 꺼냈기 때문에. 안철수가 잘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 선생님도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행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요즘은 그냥 이렇게 사진 한 장,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진 한 장, 아니면 뭐 영상, 짤막한 영상, 카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괜히 말 많이 해봐야 또 뭐 트집만 잡히고, 트집만 잡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맞상대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다들 헐뜯으니까. 근데 저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쿨하게 시민이 뽑을 거다라는 이런 거는 한 발짝 떨어진 것 같지만 명쾌한 거거든요, 사실은. 정확한 거고. 그렇군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김종인이 싫다고 하는데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김종인이 맞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장진과 아까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면 되는 거지. 그게 답이죠, 뭐. 그냥 흔들림 없이 가라. 자기는 이제 좋은 길을 보여준 거죠. 답변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어차피 주권자는 주권자들이 선택하는 건데 시민들이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좋습니다. 세상에 뭐 모든 사람한테 박수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조만간에 이 국민의힘 내부 당내 경선이 시작될 거고요. 그 경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비로소 이제 안철수와 단일화 뭐 이런 구도로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계속해서 속보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의도 2프로 오늘 고생하신 장프로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